선진국들 중심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일 확실하게 시장이 만들어진 건 유럽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탄소를 얼마나 줄이려고 맞아요. 노력을 했느냐가 결국 네.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그걸 받아낼 받아낼 거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어떤 노력으로 갖고 오는 거죠. 지금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지금 투자처로서의 그 가치가 네. 인정을 받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국에도 얼마 전 뉴스 보니까 9월 말인가요? 그 ETF 탄소 배출권 ETF가 뭐 나온다. 맞아요. 네, 네. 이런 뉴스도 좀 봤었고요. 네. 어쨌든 글로벌리 아주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투자 가치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좀 전반적인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그 탄소 배출권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 참여가 어려워요. 유럽이 제일 일찍 만들어졌고요. 2005년 때부터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이 제일 일찍 만들어지면서 유럽은 개인들이 참여가 가능한데요. 투자자라고 질문하시는 건 늘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질문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뭐 개인이나 뭐 법인도 있을 수 있겠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한국 탄소 배출권 거래소는 개인들이 참여가 어렵고요. 주로 기업들 참여입니다. 근데 기업들 참여까지도 사실은 97%가 다 정부에서 무료로 할당해줘요.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통합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필요한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 한국의 화학기업이든가 이런 자동차 기업이 이렇게 할당을 해줘요. 근데 유료로 그러니까 실제 거래를 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한국은 3%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장화가 거의 안 됐어요. 한국은 거의 정보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 시장화가 돼서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이 거래가 돼요. 그래서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과 한국 탄소 배출 시장이 가격이 달라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평균 가격이 한 57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을 때는 우리 원화로 한 10만 원까지 가요. 원화로 톤당에. 근데 한국은 2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 이거는 국제 시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별로 다 다르죠. 알아서. 네, 다르죠. 왜냐면 이게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 배출권 제도를 바로 들이대면 기업들이 코스트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경제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후진국들은 아직 이거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진국들 중심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교토 의정서에 의해서 제일 확실하게 시장이 만들어진 건 유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지 국가적으로 어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각 주별로 달라요. 미국도 몇 개 주가 안 해요, 이걸. 그러니까 미국도 국가적으로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 거래소가 다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미국도 주별로 다 있는 건 아니고 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다 지금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중국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다가 5개 동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올해 7월 16일부터 전국적 탄소 배출권 시장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올해부터는 완전히 이제 전국적 시장으로 돼버렸고요. 시진핑 정부가 지금 2060년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되고 2030년에는 탄띵 해가지고 탄소를 최고로 배출한 다음에 계속 줄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지금 이게 엄청나게 이게 지금 여기 규제를 받고 있어요. 탄소 배출을 줄여라고. 그래 그걸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네. 사실 탄소 배출권이라는 용어 자체와 이 시스템은 그냥 얼추 네. 알지만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고 파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테슬라가 자동차 판 게 아니라 맞아요. 탄소 배출권으로 맞아요. 이익이 생겼다 네. 이 네. 얘기인데 네. 그럼 탄소 배출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탄소 배출을 내가 절감하는 행위, 예를 들면 우리가 테슬라 예를 들면 테슬라가 주로 전기 자동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유엔에 같은 국제기구에서 인정을 받아요. 아, 너는 얼마만큼 탄소 배출을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줄였구나. 베이스라인이 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지구에 네. 나오게 될 탄소 배출 얼마만큼 너는 줄였구나. 이 기준이 평균 기준이 또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너는 이만큼 줄였구나. 그러면 이만큼 게 이 사람이
배출권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 그만큼을 내가 지금 이제 EU 같은 시장에서 이 51톤당 57달러 내가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와서 하냐면 그걸 GM 같은 이런 전통 석유 회사들이 이런 대형 글로벌 기업들은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걸 초월하게 하면 페널티를 엄청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GM 같은 데는 1년에 자동차를 150만 대를 생산해야 되는데 정부로부터 받은 할당량으로는 150만 대를 생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입장에서는 150만 대를 만들어야 직원들이 월급 주고 수익도 남기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모순이 되잖아요. 그렇죠. 탄소 배출권 할당량 150만 대 생산하면 안 되는데 난 또 우리 기업에서는 150만 대를 매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테슬라한테가 사는 거죠. 얘네 그 탄소 배출권을 내가 살게. 그럼 가격이 57달러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쌀 수도 있고 더 비쌀 수도 있어. 그때 시장 가격에 그렇죠. 따라서. 그래서 그러면 테슬라가 GM한테 자기네 그 탄소 배출권을 팔면 GM이 사가지고 그만큼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노출시킬 수 있는 할당량을 갖고 온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뭐 국내는 좀 네. 저렴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럼 내가 국내에다 굳이 안 팔고 유럽에다 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머징 국가와 선진국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러면 선진국은 대부분 다 교토 의정서에 가입 국가가 회원 국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건데 이 후진국은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그걸 교토 의정서에 맞춘 그 요구에 따라 할당량을 배분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는 생산량이 맞춰하다가 그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후진국에 가서 같이 탄소 배출을 예를 들면 후진국은 싸잖아요. 모든 네. 게. 그러니까 후진국에 가서 같이 탄소 배출 절감하는 기술 개발을 해줘요. 후진국 가서. 그러면 거기서 탄소 배출 절감한 것만큼 유엔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같이 해준 선진국 기업이 그 할당량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그걸 CDM 프로젝트라고 해요. CDM 프로젝트 하는데 그러면 이 CDM만큼 이 선진국 기업이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선진국들이 이머징 국가 가서 탄소 배출 절감 그걸 해주고 그만큼 할당을 갖고 와서 자국 내 생산 활동을 하면서 자국 내 이 규제를 할당량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똑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2만 5천 원인데 이대로 하면 내 코스트가 너무 비싼 거지. 한국 기업들이 이 정부의 요구대로 하면 2만 5천 원대로 내가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한국 기업들이 2만 5천 원 내 코스트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후진국에 가서 CDM을 하는 거예요. 그럼 후진국과 탄소 배출권을 갖다가 사다가 자기 게 되니까 생산량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는 탄소 배출 제한 이런 제도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후진국에 가서 그렇죠. 해오면. 네. 그러면 국내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줄이려고 했는데 기업들이 결국 다 후진국에 가서 같이 개발해서 그만큼 가져와 버리니까 원가만 늘어나는 거죠. 예, 원가 한국 국내는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유럽 같은 데는 유럽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유럽 57달러씩 하는데 유럽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해가지고 갖고 오면 이 자기네 그렇죠. 규제가 의미가 없게 되니까 네, 세이브되죠. 유럽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유럽이 또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탄소 국경세를 받습니다. 탄소 국경세 그거 CBM이라고 하거든요. CBAM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네가 그러면 후진국에 가서 그만큼 탄소 배출 같이 해가지고 받아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우리가 나한테 준 건 할당량이 1톤인데 네가 밖에 나가서 5톤을 해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5톤을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 받을게. 그래서 어느 만큼 받냐면 그 국내 탄소 가격하고 같을 정도로 결국 결과적으로 코스트가 같게 국경세를 때려버려요. 그럼 기업들의 입장에 어서는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세금을 내다 보면은 결국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죠. 유럽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하면 한국은 2만 5천 원인데 자국 내에서는 5만 7천 달러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국경 간에 이게 국가 간에 불균형이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어떤 선진국의 제도가 무력화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 추세가 뭐냐면 국가별로 탄소 국경세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기업들이 이제는 탄소를 결국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다른 후진국에 가서 해가지고 갖고 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쉽지 않다 이거지. 앞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탄소를 얼마나 줄이려고 맞아요. 노력을 했느냐가 결국 네. 탄소 배출권에 대한 네. 그 그걸 받아낼 수 거죠. 있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보다 내가 네. 낮춘 그렇죠. 어떤 노력을 네. 투자를 해서 네, 네. 기술 개발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어떤 노력으로 갖고 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결국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뭐 2030년, 50년? 네. 2030년에 제일 많이 배출하고 그다음부터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로로 한다는 게 2050년까지인가요? 60년. 60년이에요. 네, 네, 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석탄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네. 중국에서는 지금 뭐 전력난으로 맞아요. 네. 한국 뉴스 헤드 카피들도 보면은 뭐 네. 지금 뭐 포스코도 그렇고 이거 공장 쓰는 거 맞아요. 아니냐 걱정할 네, 맞아요. 정도니까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헝다 위기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왔다. 그게 지금 중국의 그 28개 성시에서 전기하고 물이 다 끊기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는 전기가 끊기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전기가 딱 끊어졌어요. 올스톱 되죠 지금. 네. 그러면 컴퓨터도 돌아 안 갈 거고 이 핸드폰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갑자기 그 생각했어요. 지금 앞으로 막 전기 자동차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어떤 전기 자동차가 없어지고 전기 자동차를 가설을 했을 때, 전기 자동차가 충전을 해서 에너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충전도 안 되면 거리에 가다가 모든 자동차가 다 서는 거지. 근데 실제 중국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기가 딱 가버리니까 온 도시가 새까맣게 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안 보이는 거하고 모든 게 멈춰서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동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추워요. 지금 막 10도까지 되거든요. 예, 근데 전기가 멈춰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난방이 안 히터도 되니. 못 켜고 뭐 난방도 안 되고. 근데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지금 거의 멘붕 수준에 왔는데 왜 이런가를 봤더니 그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전기를 뭘로 하냐면 석탄을 가지고 전기를 만듭니다. 화력발전소. 네, 화력발전소가 주로 돌아가면서 결국 석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자체 그 80%를 써요. 이게 그 동력 석탄 이쪽은 중국이 자체 80%를 자체 국내에서 지금 제공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그동안 이 ESG라고 해서 아까 그 탄소 중립 시대를 가면서 내년 2월에 올림픽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시진핑 지도부 입장에서는 하늘이 맑은 하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ESG 시대에 가장 잘 맞춰가는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지금 석탄을 너무 많이 떼버리니까 이게 줄어앉는 거예요. 근데 왜 석탄을 많이 떼게 됐는지 아세요? 작년 올해 특히 많이 떼게 된 거예요. 그래요? 네. 글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미국하고 관련돼 있어요. 미국에서 어쨌든 중국에 코로나 빵 터졌잖아요. 근데 네. 전 세계가 다 코로나 확산되면서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에서 생산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물량을 중국에 맞춰야 되는, 중국이 다 수출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부터 지금 올해까지 중국이 수출이 엄청 잘 된 거예요. 공장을 계속 돌려야 되니. 예, 고상 돌리고 일상생활의 모든 유품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유럽하고 미국에서 쓰는 것들은. 그러면 원래는 자체에서 생산해서 해결했던 것까지 다 중국에서 공급해 간 거죠. 수입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장을 많이 돌리게 된 거죠. 공장을 많이 돌려서 이게 그 전력 소비량 증가율이 2019년 대비 20%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석탄을 더 많이 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서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렇죠. 돈을 엄청 풀니까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대부분 다 원자재는 다 수입을 해와요. 수입을 해서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생산 공장이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유럽하고 미국에 파는데 이쪽은 가격이 올라 안 갔어. 근데 모든 원자재 가격이 미국이 돈을 푸는 바람에 다 10%, 20%씩 올랐어요. 그거 들어봤죠? 원자재가 네, 엄청 올라간 거. 많이 올랐죠. 그럼 보세요. 소비자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중국에서 원자재 가격 수입해 오는 건 어마어마한 코스트로 높여가 수입해 왔는데 이쪽은 가격이 뭐 올라가니까 결국 뭐죠? 수출을 많이는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첫째 남는 게 없고 두 번째는
자국 내 자원을 엄청 쓰는 거지. 대표적인 게 석탄인 거죠. 그래서 석탄을 왜 수출을 많이 하고 공장을 많이 돌리니까 갑자기 석탄을 많이 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공기는 공기대로 나빠지고. 그다음에 석탄 산업을 우선 줄여나가야 되는데 줄여지지가 않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더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2015년부터 석탄 산업이 어서는 서양 산업이라 해가지고 줄이고 신에너지를 쓰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부터 석탄 산업을 계속 줄여왔어요. 그래서 광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채굴량이 확 네, 확 줄어들었는데 수출이 확 늘어나면서 다시 이게 수요가 확 터지니까 석탄 생산량을 다시 높이든지, 그러면 광산을 더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돈을 테이퍼링 해가지고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리면 또 수출이 확 어려워지면서 또 수요가 없어지는데, 지금 이슈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놓으면 결국 걔네들이 나중에 또 파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늘릴 수는 없고, 근데 지금 물량은 못 맞추겠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법이 뭐죠? 전기를, 공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일단은 첫 번째 원인은 쓸데없는 전기를 쓰지 말라.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채굴업을 지금 다 채굴업이 전기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네. 뭐 컴퓨터를 엄청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예 못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한동안 좋다고 해서 막 공장을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데 결과 돈을 못 보면서 공기는 공기대로 오염시키고 석탄을 많이 그래서 자원 다 소비해버리고 이건 아니다. 쓰지 말라는 게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깊은 원인은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이게 석탄 화력 발전 회사들이 코스트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뗄수록 공급할수록 나는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처럼 네. 이게 기업이나 서민들이 쓰는 건데 네. 그걸 가격을 올리면 저항이 심하잖아. 돈은 못 벌고 돈은 못 올리죠. 수입 원자재가 확 올라니까 그 갖고 올 때마다 코스트 확 올라가고 이쪽은 올리지 못하니까 돈은 못 벌고 보세요. 정부에서는 공기 정화 때문에 석탄을 덜 써라 이러고 이거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딱 하드 지표로 내려왔고 근데 또 원자재가 올려서 많이 하려고 해도 이게 수입이 안 맞고 그 예산도 확보, 지금 중국 지방 정부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도 확보도 안 돼. 왜냐면 그거 공급을 늘리려면 예산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전력이라는 건 공공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버는 산업이 아닌데 원자재가 확 올라가면서 내가 돈대로 쓰고 정부 규제에 따라서 또 석탄 많이 쓰면 또 ESG 못 맞추잖아요. 이 공기 오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못 벌고 정부 규제에 어긋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하는 일이 뭐죠? 내가 왜 해 이거예요. 내가 왜 해? 안 하면 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그래도 그냥 자기들을 그냥 그 전력을 안 기울인다 뿐이지 어쨌든 돌리는 건데 지금 수요에 못 맞춘다. 못 맞추는 거죠. 이 정도로 이게 네. 발전소가 문을 닫은 건 아니고. 화력발전소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돌리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규제도 24시간 가동을 어긋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석탄이 있는 만큼만 해야 되니. 예, 왜냐면 더 가져가면 코스트가 너무 비싸서 이제는 옛날에는 예를 들면 100만 원 가지고 수입을 해도 우리 동네가 돌아가기에는 충분했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가 보니까 기존에 100만 원으로 들어오는 그 석탄으로 가져오는 우리 동네에 살만한 걸 공급 못 하는 거죠. 그 화력 발전소들은 민간 기업이에요, 아니면 정부 국영 기업이에요? 정부 국영기업이고 예산을 받아서 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방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그만한 예산을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존 예산대로 수요를 맞춰라니까 화력 발전소 입장에서는 그럼 왜 해? 끊고 말지. 있는 돈 가지고. 예,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원료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그 화력 발전소는 그 속해 있는 네. 지역의 그 성의에서 그렇죠. 다 예산을 받는 관리하는 거죠. 거니까. 예, 예산을 받는 그렇군요. 예.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호주하고의 그 무역 분쟁, 철광석 그거는. 철광석, 예. 그건 철광석이었죠. 아니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 그거는 그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어쨌든 호주가 미국하고 같이 중국을 포위하는 인태 전략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코로나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책임져라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에 강경하게 나가니까 중국에서 이제 호주 수입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철광석 수입의 50%는 호주에서 오거든요. 그리고 한 30%가 브라질에서 오는데 또 호주에 있는 철광석이 그렇게 질이 좋대요. 엄청.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 원래 호주에 50%를 의존했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 이러니까 그쪽은 못하니까 다른 데서 뭐 대체를 해도 대체할 동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이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그게 한
톤당 500에서 1,30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또 이러면 우리가 미국과 이런 전쟁에서 지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이 철강석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작년에 또 전기를 안 준 거예요. 그때 예, 이 수요를 국내 수요를 죽여버리는 거지. 그래야 수입을 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긴 하는데 그때는 철광석은 사실 석탄에 전기를 내는 발전력으로는 안 써요. 호주 거는 거기에 많이 안 들어가요. 석탄은 주로 석탄에 들어가는 건 주로 중국 거 쓰거든요. 국내 거. 그거는 뭐 지금 호주와 이런 페널티 줘서 지금 이 문제나 그건 아니에요. 아, 그 우리가 철강주가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철강 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 그것도 ESG 때문에. 이게 결국 거기서 쓰는 철광석은 호주에서 오는 걸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많이 그런 안 건 쓰기 아니에요. 위해서라도 하여튼 그때 가격을 다운 시켜야 되는 거죠.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수요를 줄여야 되니까. 네, 줄여버린 거죠 그때. 그렇군요. 네. 그러나 어쨌든 뭐 일시적으로는 줄었지만 뭐 기본적인 수요를 당길 수 없으니까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아직 호주하고는 지금 철강석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네, 뭐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탄소 배출권 왜 이렇게 갈수록 그 배워야 하는 거는 많고 돈이 맞아요.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자꾸 새롭게 튀어나오는지. 그렇죠. NFT에 이어서. 그렇죠. 네. 네. 하여튼 네, 그래도 뭐 하여튼 네. 새로운 이 어떤 사회의 변혁, 네. 이 혁신, 네. 뭐 이런 가운데 또 그 돈 벌 구멍이 또 나오는 거니까 계속 찾다 보면은 나에게 맞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찾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 10월 중순, 한 10월 네, 중순쯤에 해가지고 유료 강의 한번 만들어 보죠. 알겠습니다. 네. 좀 이러한 시대적 변혁, 네, 그 흐름을 중국 읽을 위기, 수 있도록. 그리고 중국의 위기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전에 제가 썸네일 제목으로 썼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중국의 위기에 올라타라 그런 게 있었어요. 나의 부를 늘리자 뭐 하여튼 그랬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